호텔 로비에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흘리고 있었다. 진수는 와인잔을 살짝 기울이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7시. 동창회는 이제 막 시작될 시간이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가 있었다. 진수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유나. 20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20년 전보다 더 깊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세월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주름이 아니라 성숙함이었다. 정말 진수 맞지?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훑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듯. 그럼 나야. 진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많이 변했네? 유나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20년 전 그 교실에서 맡았던 것과는 다른 향이었지만 왜인지 더 매혹적이었다. 너도. 진수는 말끝을 흐렸다. 변했다고 해야 할지 그대로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 변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떨리는 목소리만은 그대로였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주변에서는 동창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결혼은? 잘 지내고 있어?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진수의 대답은 건조했다. 너는? 나도 그냥. 두 사람 모두 그냥이라는 말로 20년의 결혼 생활을 요약해 버렸다. 그 짧은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지 서로 모를 리 없었다. 한 잔 더 할까? 진수가 자신의 빈 와인잔을 들어 보였다. 좋아. 바에서 와인을 주문하며 진수는 옆에 선 유나를 슬쩍 바라봤다. 그녀의 옆모습은 여전히 우아했다. 목선이 드러나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귀에서 살짝 흔들리는 진주 귀걸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왜인지 외로워 보이기도 했다. 20년 만이네? 유나가 와인잔을 받으며 중얼거렸다. 정확히는 20년 3개월. 진수의 말에 유나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너 기억하고 있었어? 기억 안 할 수가 있나?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졸업식 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까지 다 기억해. 유나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때 그 말,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던 그 떨리는 목소리를 나도 기억해. 유나의 고백이 바람처럼 흘러나왔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유나가 다리를 꼬며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진수의 시선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검은 원피스의 깊게 파인 목선 사이로 드러나는 쇄골이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진수야. 유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솔직히 말해줘. 행복해?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다. 진수는 와인잔을 입술에 댔다 내렸다. 행복? 그게 뭔지 잊은 지 오래야. 그의 고백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너는? 나도. 유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입술에 붉은 자국이 남았고 진수는 무의식 중에 그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렇게 봐? 유나가 살짝 웃으며 물었다. 미안. 그냥. 진수가 당황하며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유나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그냥 뭐? 그녀의 손길이 뜨거웠다.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 끝이 그의 손목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진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유나, 20년 전에도 그렇게 날 봤었지. 유나의 눈빛이 깊어졌다. 기억나? 도서관에서. 내가 날 처음 고백했던 그날? 물론 기억했다. 그날의 떨림, 그날의 설렘,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던 순간까지. 그때 넌. 진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유나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가 몸을 더 앞으로 기울이자 그녀의 무릎이 테이블 아래에서 진수의 다리에 살짝 닿았다. 위험한 소리 하지 마. 유나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떼지 않았다.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도 여기 온 거잖아. 진수의 말에 유나가 잠깐 숨을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유나의 손이 여전히 그의 손목 위에 있었고 진수는 그 온기가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진수야. 유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20년 전과 똑같았다. 간절하면서도 애절한 톤. 응? 나 오늘 밤 집에 가기 싫어. 그녀의 고백이 공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진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이 그의 이성을 흐렸다. 유나. 그가 그녀의 손을 덮었다. 두 사람의 결혼 반지가 테이블 위에서 부딪혔다. 차가운 금속의 소리가 현실을 상기시켰지만 이미 늦었다. 1시간만 더. 너랑 있고 싶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곳에서. 진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를 원한다는 것, 그녀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었다. 어디로? 그의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유나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원피스가 몸에 밀착되어 아름다운 실루엣을 드러냈다. 따라와. 그녀가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진수는 잠깐 망설였다. 이 순간을 지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이성적 판단이 무너져 내렸다. 호텔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무거워졌다. 유나는 뒤돌아서서 진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20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진수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다가서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 유나의 눈이 감겼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진수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알아. 유나가 눈을 뜨며 속삭였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췄다. 유나가 먼저 나가며 진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뜨겁고 촉촉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유나는 1507호 앞에서 멈춰 섰다. 내가 미리 잡아놨어. 그녀의 고백에 진수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언제? 동창회 오기 전에. 유나가 카드키를 꺼내며 미소 짓는데 그 미소는 서글프기까지 했다. 혹시나 해서. 방문이 열렸다. 넓은 스위트룸이 그들을 맞았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진수가 문을 닫자마자 유나가 돌아서서 그의 가슴에 기대었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유나. 진수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유나가 먼저 그의 셔츠에 손을 올렸다. 기다려. 그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천천히 느끼고 싶어. 유나의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진수의 숨이 거칠어졌다. 너도 나처럼 외로웠어? 유나가 물었다. 미칠 것 같을 정도로. 진수의 고백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유나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자 진수가 작게 신음했다.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떨림이었다. 나도. 당신이 그리웠어. 유나가 그의 가슴에 뺨을 비비며 속삭였다. 매일 밤 꿈에서 만났어. 진수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안에는 사랑도 죄책감도 절망도 모두 뒤엉켜 있었다. 한 번만. 진수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다. 한 번만 당신이 나의 유나였으면 좋겠어.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격렬해졌다.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유나가 그의 목을 감쌌고 진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진수야.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유나가 진수의 품에 안겨 있었고 진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우리 이렇게 있는 게 꿈 같아. 유나가 중얼거렸다. 나도. 진수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근데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워. 유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럼 내일은 없는 거야? 오늘 밤만 있는 거야? 그녀가 일어나서 그의 손을 잡았다. 창가로 그를 이끌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 유나가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진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고 뜨거운 키스였다. 창밖의 도시는 잠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밤은 이제 시작이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유나는 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다. 호텔룸의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진수야. 유나의 목소리가 나른했다. 혹시 기억해? 고3 때 체육창고에서. 기억해. 진수의 대답이 즉각적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내 품에 안겼던 날. 유나가 몸을 틀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뜨거워졌다. 그때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유나의 손이 그의 가슴으로 올라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지금처럼. 진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부드러운지. 진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유나가 그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진수가 몸을 떨었다. 그때 우리는 순수했지. 유나가 속삭였다. 지금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잖아. 유나. 진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은 거야?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 유나가 쓴 웃음을 지었다. 2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그때 널 잡지 못한 걸? 그녀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원피스의 지퍼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유나.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켜봐. 그녀가 어깨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20년 전에 보여주고 싶었던 내 모습을.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유나의 실루엣이 창가의 불빛에 아름답게 드러났다. 진수는 숨을 멈췄다. 아직도 예뻐? 유나가 돌아서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소녀 같은 수줍음이 묻어 있었다. 진수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너는 완벽해.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 동안 아무도 나를 이렇게 봐주지 않았어. 그녀의 고백이 가슴을 울렸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날 보지도 않아. 진수가 그녀를 꽉 안았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섞였다. 나도 집에서는 투명 인간 같아. 진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우리 참 불쌍하지? 유나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간절한 거야. 진수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 순간이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밀착되어. 진수야. 유나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 나를 사랑해줘. 진짜로. 이미 사랑하고 있어. 진수의 대답에 유나가 미소 지었다. 그럼 보여줘. 그녀의 속삭임이 뜨거웠다.
진수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도록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20년 동안의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절망적인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유나, 사랑해. 진수의 고백이 그녀의 입술에 닿기 직전에 흘러나왔다. 나도 평생 사랑했어. 유나의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이번 키스는 달랐다.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완전한 키스였다. 마치 서로의 영혼까지 흡수하려는 듯한. 창밖에서는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20년의 공백을 채워가고 있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 유나는 진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잠들면 이 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진수야. 유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응.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깨고 싶지 않을 텐데. 진수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그녀의 체온이 그에게 전해졌다. 나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문 틈새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이 끝나면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의무로. 솔직히 말해줘. 유나가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나를 계속 만나고 싶어? 미칠 것 같을 정도로. 진수의 대답이 즉각적이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잖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오늘로 끝인 거야? 그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진수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널 포기할 자신이 없어. 유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다시 20년을 혼자 살 자신이 없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랑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유나야. 진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만난다면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뜻이지. 유나가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후회? 유나가 쓴 웃음을 지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20년 전에 왜 더 용감하지 못했는지. 진수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다시 뜨겁게 맞닿았다. 그럼 이번에는 용감해지자. 그의 제안에 유나의 심장이 빨라졌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 호텔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결의에 차 있었다. 그 외에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일상은 일상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유나가 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에 대한 갈망이었다. 조건이 있어. 유나가 말했다. 뭔데? 절대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럼 더 아플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해? 그냥. 유나가 그의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했다. 그냥 원한다고 해. 너를 원한다고. 진수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울지 마. 그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유나가 미소 지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다. 새벽 6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유나야. 응? 다음 주 같은 시간. 여기서. 알았어. 두 사람은 일어나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이 순간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듯이. 진수야. 유나가 원피스 지퍼를 올리며 말했다. 응? 고마워. 나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줘서.
진수가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키스를 했다. 길고 깊은 키스였다. 나도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로비에서도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하지만 호텔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잠깐 마주친 눈빛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 위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하기로. 일주일이 흘렀다. 진수는 일상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날을 생각했다. 유나의 향기, 그녀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마지막에 나눈 약속.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아내 미경이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 목요일 저녁 식사 때 미경이 말했다. 그런가? 진수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뭔가 활력이 생긴 것 같아. 진수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진수는 아내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다. 한편 윤아도 비슷한 일주일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 상우는 여전히 늦게 들어와 TV만 보다가 잠들었지만 윤아는 더 이상 그것이 외롭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향수를 뿌릴지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것 같았다. 금요일 오후, 드디어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왔다. 호텔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다렸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빨랐다. 같은 시간 윤아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후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다. 오후 7시, 호텔 로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서로를 보는 순간 일주일 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안녕? 윤아가 작게 인사했다. 안녕?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다른 손님들이 있어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번에는 1511호. 윤아가 미리 예약해둔 방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일주일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보고 싶었어. 진수가 먼저 고백했다. 나도.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조심스럽지 않았다. 서로를 확인하듯 격렬하게 안았고 키스도 더 뜨거웠다. 일주일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 윤아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나도. 매일매일이 너무 길었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이번 주는 어땠어? 윤아가 물었다. 평범했지. 너는? 나도. 그런데 이상해. 일상은 똑같은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 진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맞아. 윤아가 미소 지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윤아야. 진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 전혀. 너는?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죄책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컸다. 그런데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이런 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진수의 대답이 솔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 오늘만 생각하자. 윤아가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이었다. 지난주에는 너무 조심스러웠어. 그녀가 그의 셔츠 단추를 풀며 말했다. 이번에는 더 솔직해지고 싶어. 진수의 숨이 거칠어졌다. 어떻게? 내가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윤아의 속삭임이 뜨거웠다. 보여줄게.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으로, 배로, 더 아래로 내려갔다. 진수가 몸을 떨었다. 유나 씨. 그녀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다. 말하지 말고 느껴.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 펼쳐지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의 만남. 그것이 그들에게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호텔 직원들도 그들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프런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단골이 되었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나가 작게 웃었다. 괜찮을까?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별일 없을 거야. 호텔에서는 손님 사생활을 보호해 주잖아. 하지만 진수의 불안감은 근거가 있었다. 며칠 전부터 아내 미경의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여보. 화요일 밤 미경이 말했다.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모르겠어. 표정도 말투도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진수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런가?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봐. 운동? 미경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다. 언제 운동해? 퇴근 후에. 헬스클럽에서. 거짓말이었다. 진수는 운동을 한 적이 없었다. 대신 호텔 근처 카페에서 유나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 좋은 일이지. 미경이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진수는 아내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유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남편 상우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보, 새 향수야? 목요일 아침 상우가 물었다. 응. 예전에 쓰던 거야. 그런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유나의 심장이 빨라졌다. 사실 그 향수는 진수를 만나기 위해 새로 산 것이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요즘 예뻐 보여. 상우의 말에 유나가 놀랐다. 남편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게 몇 년 만이었다. 고마워.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볼까? 미안. 오늘은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거짓말이었다. 오늘은 진수와의 네 번째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상우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호텔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보다 긴장해 있었다. 요즘 집에서 이상하지 않아? 유나가 먼저 물었다. 그래. 아내가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 우리 남편도 갑자기 관심을 보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나누었다. 위험한 건가? 유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진수가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둘 다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했다. 진수야. 유나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무슨 뜻이야? 20년 동안 없던 걸 이렇게 갑자기 갖게 되니까 티가 나는 거 아닐까? 진수가 생각해 봤다. 유나의 말이 맞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달라졌다. 표정도 행동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쉬어볼까? 유나의 제안에 진수의 마음이 싸늘해졌다. 쉰다는 게 한 달 정도. 서로 만나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진수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싫어. 이제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나도 싫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들키면 모든 게 끝나잖아.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서로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위기의 순간인지. 그럼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거야? 한 달만.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자. 유나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동안 나를 잊지 말아줘. 미친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널 잊어? 두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서로를 원했다.
모든 순간을 기억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깊게 사랑을 나누었다. 새벽이 되자 두 사람은 옷을 입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 달 후, 같은 날, 같은 시간, 진수가 말했다. 약속해. 호텔을 나서며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달려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택시 안에서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진수도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한 달, 그들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별의 아픔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있었다. 한 달 후 그들은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한 달은 생각보다 더 길었다. 진수는 매일 밤 유나를 그리워했고 유나는 잠들기 전마다 그의 손길을 그리워했다. 두 사람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진수는 정말로 헬스클럽에 등록했고 유나는 요리 클래스에 참여했다. 배우자들의 의심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금지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타올랐다. 한 달 후 약속된 금요일, 진수는 오후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었고 유나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유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시 손질하고 새로 산 속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 달 만에 만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녁 7시,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 한 달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서로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보고 싶었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수가 작게 속삭였다. 나도. 미칠 것 같았어. 유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 달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유나, 유나. 진수가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키스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한 달 전보다 더 뜨겁고 더 절실하고 더 깊었다. 마치 서로의 영혼까지 흡수하려는 듯한 강렬함이 있었다. 진수야. 유나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 없이는 정말 못 살겠어. 나도.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두 사람의 몸이 더 가까이 붙었다. 한 달 동안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듯 서로를 탐욕스럽게 원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있자. 유나가 말했다. 새벽까지. 아침까지라도. 진수의 대답에 유나가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한 달의 공백이 만든 절실함이 두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탐험하려는 듯 끝이 없을 것 같은 열정에 빠져들었다. 진수야. 새벽 2시 유나가 그의 가슴에 누워 말했다. 우리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 후회해? 전혀. 유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오히려 더 깊이 빠지고 싶어. 진수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도 이미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럼.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자주 만날까?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도 좋아. 유나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너를 더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해. 미쳐버릴 것 같아. 진수가 그녀를 꽉 안았다. 그럼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좋아. 두 사람의 약속이 바뀌었다. 더 위험해졌지만 더 행복해질 수 있었다. 진수야. 유나가 다시 말했다. 나 가끔 꿈을 꿔.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나도. 만약 20년 전에 널 놓치지 않았다면 그럼 지금처럼 간절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유나가 쓸쓸하게 웃었다. 이 절실함, 이 뜨거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감이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 진수가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금지된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 타올랐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다. 새벽 4시. 두 사람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야. 응?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응.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럼 다른 말로 할게. 진수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내 전부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도 내 전부야. 그 고백이 두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곳에서만 진짜 자신들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확인했다. 이제 일주일에 2번, 더 위험했지만 더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요일과 금요일, 두 사람의 새로운 리듬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수요일 만남에서 진수와 유나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동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서로를 찾는 손길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대화마저도 더 솔직해졌다. 진수야. 유나가 그의 가슴에 기대어 말했다. 나 요즘 거울 보는 게 좋아졌어. 왜? 너를 만나는 나를 보는 거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내 모습을 처음 봤어. 진수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키스했다. 나도 20년 전 그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너를 보면. 그럼 나도 20년 전 그 소녀야? 아니. 진수가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의 너가 더 완벽해.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위험해. 유나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가 그의 위로 올라타며 속삭였다.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줄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한계를 시험해 보듯 더 깊은 곳을 탐험했다. 20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욕망이 터져 나왔다. 금요일에는 더했다. 두 사람은 이제 호텔 직원들과도 친숙해져 있었다. 체크인할 때 프런트 직원이 미소 지으며 열쇠를 건네주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그 말에 유나가 진수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엘리베이터에서 진수가 물었다. 너무 당당한 거 아냐?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유나의 목소리에 도전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사랑하는 게 죄야? 사랑. 맞아. 사랑이야. 유나가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숨기기 싫어. 방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격렬해졌다. 감정도 몸짓도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다. 유나야. 새벽에 진수가 말했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왜? 후회되기 시작해? 후회가 아니라. 진수가 망설였다.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유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럼? 그럼 더 간절하게 사랑하는 거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세 번째 주가 지나고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다. 진수의 아내 미경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목요일 밤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출장이 많이 생겼네? 진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출장은 거짓말이었다. 유나와 보낸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그렇지. 회사 사정이 바빠서. 어느 지역으로? 주로. 부산 쪽. 부산?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어제 내 회사 김 과장님 만났는데 부산 출장 얘기는 안 하던데? 진수가 식은땀을 흘렸다. 김 과장은? 다른 팀이라 모를 수도 있어. 미경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한편 유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남편 상우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요리 클래스는 언제까지야? 금요일 아침 상우가 물었다. 왜? 왜 그래? 궁금해서. 요즘 많이 늦게 들어오잖아. 유나의 가슴이 뛰었다. 요리 클래스는 핑계였고
실제로는 진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곧, 곧 끝나.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일찍 들어올 수 있겠네? 유나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침울했다. 진수야. 유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들킬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야. 어떻게 하지? 진수가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조심한다는 게 덜 만나자는 뜻이야? 진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성적으로는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싫어.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떨어져 있기 싫어. 하지만 들키면 들키는 거야. 유나의 눈빛이 결연했다. 이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격렬하게 사랑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유나야. 새벽에 진수가 속삭였다. 응? 만약 정말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 가서 생각해. 지금이 중요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것은 5번째 주 수요일에 일어났다. 진수가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찍 나와 호텔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중 익숙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 미경의 친구 수진이 운전하는 차였다. 설마. 진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수진 옆자리에 미경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진수의 차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다. 남편이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마주친 것이다. 진수는 급히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이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부산이야. 왜? 부산?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런데 방금 강남에서 널 봤는데?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뭔 소리야? 내가 부산에 있는데? 진수야. 미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거짓말 그만해. 내가 직접 봤어. 전화가 끊겼다. 진수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진수의 표정을 보자 즉시 알아챘다. 무슨 일이야? 유나. 들켰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가? 아내가 날 봤어. 부산에 있다고 했는데 강남에서 봤다는 거야. 유나가 주저앉았다. 그럼 이제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에 빠졌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이다. 진수야.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서 설명해봐. 혹시 모르잖아. 뭐라고 설명해? 20년 동안 거짓말한 적이 없던 내가. 진수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집 전화였다. 받아. 유나가 말했다. 여보세요? 아빠? 대학생 딸 지은의 목소리였다. 엄마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계속 울고 있어. 그리고 아빠 짐을 밖으로 빼고 있어. 진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은아, 아빠가 곧 가니까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전화를 끊고 진수가 유나를 바라봤다. 아내가 내 짐을 내놨대. 진수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다 내 때문이야.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진수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나도. 유나가 그의 가슴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 몇 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유나야. 응? 만약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잃는다면 그러면 안 돼. 유나가 그의 말을 막았다. 가족을 잃으면 안 돼. 하지만 너도 잃으면. 진수야. 유나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들어봐.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가정을 지켜. 너는? 나도 내 자리로 돌아갈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했어. 진수가 금기를 깨고 말했다. 나도 평생 사랑할 거야. 마지막 키스는 짧았다. 길게 하면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진수가 먼저 호텔을 나섰다. 유나는 창가에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진수는 생각했다. 정말 끝인 걸까? 20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와 있는 자신의 짐을 보는 순간 현실이 그를 덮쳤다. 미경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20년. 미경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20년을 믿었는데? 미경아, 누구야? 누구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야? 진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를 말할 수는 없었다. 대답해. 미경이 소리쳤다.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진수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가 20년 결혼 생활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한 달이 흘렀다. 진수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미경은 이혼을 요구했고 딸 지은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유나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져만 갔다. 유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도 들켰을까? 아니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상처를 남겼으니까. 어느 금요일 저녁 진수는 충동적으로 그 호텔 근처를 지나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유나도 같은 마음일까봐. 로비에는 유나가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유나였다. 그녀도 그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안녕? 유나가 작게 말했다. 안녕? 괜찮아? 너는? 글쎄, 모든 걸 잃었어. 유나가 그 앞에 앉았다. 나도. 들켰어. 진수의 심장이 뛰었다. 언제? 일주일 전. 남편이 내 핸드폰을 봤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없었지만 호텔 예약 기록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 유나가 쓴웃음을 지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더라.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서로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후회돼? 진수가 물었다. 아니. 유나의 대답이 확고했다. 너는? 나도 아니야. 그럼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진수가 그녀를 바라봤다.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보니까 안도 돼. 나도. 유나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진수야. 나 결정했어. 뭘? 이혼해. 그리고 유나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진수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유나, 그럼 너도 모든 걸 잃는 거야? 이미 잃었어. 남편도 아이들의 존경도. 하지만 너는 남아있잖아. 확실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어. 너 때문에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어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럼 같이 가자.
진수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어디든 상관없어. 정말? 정말.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수의 원룸에서 밤을 보냈다. 호텔이 아닌 곳에서의 첫 밤이었다. 이상해. 유나가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호텔에서는 항상 새벽이 되면 헤어져야 했는데 이제는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 꿈 같아. 악몽일 수도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진수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새벽에 유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 평생 우리를 원망할까? 모르겠어. 진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그럴까? 그럴 거야. 유나가 그를 바라봤다. 진수야, 우리 다른 도시로 가자. 서울에 있으면 계속 과거가 따라올 것 같아. 어디로? 제주도는 어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진수가 미소 지었다. 좋아.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짐은 많지 않았다. 과거를 모두 버리고 떠나는 길이었으니까. 무서워? 비행기 안에서 유나가 물었다. 무섭긴. 하지만 너와 함께라서 괜찮아. 나도. 비행기가 이륙했다.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다. 그들의 과거도 함께. 진수야. 응? 이제 진짜 사랑한다고 말해도 돼? 진수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나도 사랑해. 구름 위로 올라간 비행기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이. 2년 후 제주도 서귀포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진수는 원두를 볶고 있었다. 유나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원두 특히 향이 좋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고마워요. 남편이 정성껏 볶았거든요. 유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였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매일의 일상이 되어버린 산책이었다. 힘들지 않아? 진수가 물었다. 뭐가? 서울에 있는 아이들. 연락도 안 되고. 유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가끔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 유나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나도. 진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2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진수야, 어제 편지가 왔어. 편지? 유나가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발신인은 딸 수정이었다. 뭐라고? 직접 읽어봐. 진수가 편지를 펼쳤다. 엄마에게 잘 지내시나요? 저는 아직 엄마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대학에 가서 연애도 해보니까 알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감정인지. 물론 엄마가 하신 일을 정당화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엄마를 만나러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수정.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진수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그러게. 아이들도 크고 있구나.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제주도의 석양은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아름다워 보였다. 진수야. 응? 우리 결혼할까? 진수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이혼 판결 나오면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야. 정말? 응.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 진수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좋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야.
벌써 늙었는데 무슨 아름다운 신부야. 내 눈에는 20년 전 그 소녀 그대로야. 유나가 그에게 키스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6개월 후 작은 웨딩홀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사귄 몇몇 친구들과 카페 단골 손님들이 전부였다. 유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웨딩 드레스라고 하기엔 소박했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옆에서 도와주던 친구가 말했다. 고마워요. 유나가 거울을 바라봤다. 45세의 신부. 늦은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넘쳤다. 식이 진행되고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줄 때가 되었다. 유나 씨, 진수가 말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반지가 끼워지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유나가 돌아봤다. 딸 수정이 서 있었다. 언제 왔는지 눈을 빨갛게 울고 있었다. 수정아. 유나가 달려가 딸을 안았다. 2년 만에 재회였다. 엄마. 축하해요.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늦었지만 축하하러 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수도 다가왔다. 수정아. 아저씨가 엄마를 잘 모실게. 부탁드려요.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날은 유나에게 가장 완벽한 결혼식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딸이 함께 있는 자리였으니까. 그로부터 3년 후 카페는 제주도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어 있었다. 유나와 진수는 여전히 매일 함께 일하고 매일 바닷가를 산책했다. 진수의 딸 지은도 가끔 제주도에 놀러왔고 유나의 수정은 이제 진수를 아버지처럼 대했다. 여보.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말했다. 후회한 적 있어? 글쎄. 진수가 생각하는 척하다가 웃었다. 단 한 번도. 나도. 그런데 가끔 생각해. 만약 20년 전에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그럼 지금처럼 간절하지는 않았을 거야. 유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만났으니까 더 소중한 거 아닐까? 맞는 말이야.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물든 바다는 오늘도 아름다웠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기다려도 온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었다. 유나가 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 뭐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듯이.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 그것은 그 어떤 사랑보다 뜨겁고 깊고 소중했다.